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됐습니다. 법률방송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한 박종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협회장 후보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법대를 1990년에 졸업하고 92년 군법무관 10회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사법시험 제41회 합격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2007년 네. 대한변협 총무위원회 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현재까지 네. 13년간 끊임없이 변협 회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변협 회무를 일관되게 해오면서 네. 변협의 문제점, 네.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네. 변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협협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3년간 회무를 보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를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변협의 위상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변협이라는 것은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네.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네. 지금 현 네. 변협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협의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네. 또 변협의 위상이 약하다 보니까 네. 직역 침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은 변협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면은 네네. 직역 수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역 수호와 위상 강화는 네.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키워드가 변협 위상 강화, 직역 수호, 국민 신뢰 회복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핵심 공약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 공약이 있는데 네. 직역 수호를 위해서는 네. 사실 한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네. 총 변협이 네. 그리고 변협의 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최일순에서 네. 대국회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네. 입법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한변협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네. 협회장 중간 평가를 또한 실시할 생각입니다. 네. 협회장이 제대로 변협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을 네. 하고 있는지를 네. 회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회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변협 위상을 네. 높이겠다는 방향들을 많이 생각하고 구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입법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변협이 로비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네. 입법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네. 변협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세무사법만 하더라도 결국 네.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네.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 상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협 입장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미리 법이 잘못되었을 때 네.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헌법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조력하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같은데 다른 공약들은 주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 변호사의 위상을 네.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서울의 네. 회원들의 74%가 모여 있다 보니 네. 지방회는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고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 그 회사에서 나와서 회무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회무에 직접 참여해서 네.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내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네. 그렇지 않으면 7시부터 회의를 열어서 네. 그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 네. 직접 오지 않더라도 네.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결국 온라인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변호사 중개와 관련해서 플랫폼을 직접 네네. 변협이 네. 신설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서 네. 브로커로 인한 문제를 확실히 없앨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업계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사설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는 네. 다른 직업과 동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네. 또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네. 받는 것은 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설업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변협이 나서서 네. 이것을 하면은 뭐 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네. 젊은 변호사들에게 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플랫폼?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카카오하고도 네. 이야기하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네. 사실 대한변협의 경우에 네. 회원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그 변협회장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결국 그동안에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문자를 보내면 문자에서 바로 네. 클릭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 그러니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네.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젊은 층들이 또 네.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회무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유리하다고 보신가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뭐 서울대, 네. 중앙대 현재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 네. 또한 외대, 한대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으로부터 제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사내 변호사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한 4천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 표심이 이 모바일 투표랑 연관돼서 상당히 향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이신가요? 사내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들하고의 만남뿐만 아니라 네. 결국 임원들, 회사의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네.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점을 네. 사내 변호사들이 직접 회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네.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네. 지금 느끼고 있는 네. 뭐 준법 지원인 제도라든지 네. 상법상 준법 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사실 네.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내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법 지원인 제도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입법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우리 박종원 후보자의 차별성이 있다면 뭐 내가 왜 변협 51대 변협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역 수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직역 수호를 위해서 일회성 시위나 급조된 단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관여했고, 그리고 뭐 최근만 하더라도 변리사하고의 문제 때 대한변협의 특급 변호사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감사로 계속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당사자 되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네. 정관예우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정관예우 뭐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관예우를 답하기 네. 위한 사람으로서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꾸준히 변호사 업무를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훨씬 잘 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직역 수호를 이제 쭉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 보면 직역 수호인데 그 인접 직역에서 보면은 뭐 자기 밥그릇 너무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라는 것은 네. 제널리스트입니다. 네. 법률 업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네. 전문가 집단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네. 변호사의 전문 네. 직역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네. 누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네.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 미리 변호사를 이렇게 갈라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 자체가 네.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네.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사 직역들이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변호사가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를 그쪽에서 가져간 거지 변호사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될까요? 아, 네. 예.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하고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일관된 해무 경험과 또한 서울대, 중대, 외대, 한대에서 강의 경험을 기초로 또한 법전원 평가위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서 변협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하겠습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유사직역의 침탈을 확실히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되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변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박종훈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얼마 전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들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 서점이라는 리스 중개업체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체 측에선 적반하장식으로 글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사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입니다. 자동차 리스 피해 사례 공유합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주의하세요 등의 피해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에 꼼짝 못하고 당한 김가연 씨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월 말쯤에 병원을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정신의학과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도 치료 중인데요. 5억 원까지는 하면 제가 지금 자동차 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같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십시일반 힘을 보태 업체 측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확산을 막고 싶었어요. 게시글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국민청원도 올렸고 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던 지난 8월 김 씨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업체 측에서 김 씨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글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김 씨 입장에서 더 황당한 건 업체 측이 다른 피해자들에겐 김 씨 핑계를 대며 지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대표님이 네이버에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지원금 못 내간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녹취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지난달 9월에 나왔는데 법원은 업체 측에서 작업글로 도배 중이다 같은 일부 입증이 안 된 표현 삭제를 제외하곤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해 보인다.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과장이 섞인 나름의 비판으로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일단 한시름 돌린 김 씨는 이번 법정 싸움은 시작일 뿐이라며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체 측을 상대로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끝까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자치경찰 준비단을 즉시 출범하고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